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대 사고력 5가지 보고, 듣고, 읽고, 말하고, 쓰고 이 중에서 자, 이번 시간에는 사고력 중에서 읽는 사고력, 말하는 사고력, 쓰는 사고력 이 3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는 사고력. 얼마 전에 한 방송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 40초 만에 책을 한 권을 다 읽는 애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제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그 아이 뇌를 한번 검사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아이 뇌를 검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이 아이는 책을 넘기는 시간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40초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는데 정말 연대나 이름까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해요. 물론 더 깊이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읽는 훈련이라는 것은 사람의 뇌는 어떻게 훈련에 따라서 이만큼 무한한 뇌를 가지고 있는 게 참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책을, 그것도 자기가 읽는 책이 아닌 어른들이 읽어야 되는 책을 40초 만에 200쪽이 넘는 책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게 이해가 되냐고요. 인간의 뇌는 이만큼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빨리만 읽는 게 좋으냐?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그 아이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같이 천천히 깊이 읽으면서 또 한 번 이 글쓴이 이 글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쓴이의 생각도 좀 더 알아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가정마다 집에 가면 마치 벽이 책꽂이처럼 그렇게 책이 많습니다. 아이가 책을 눈을 뜨기도 전부터 아이들에게 필요한 책을 전질로 사다 꽂아 놓기 시작합니다. 책은 집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또 얼마나 많이 읽느냐, 물론 이것도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4학년 이후에 책은 3학년까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평생 책을 읽으면서 갈 건데 책은 저학년 때 가장 기본에 어떻게 책을 읽혀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읽는 사고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전체를 봐도 보는 건 보는 거죠. 그러나 전체 본 것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그릴 수는 없습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빨리 읽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빨리 읽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파악하고 나면 정말 중요한 세부적인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저는 빨리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큰 소리로 또박또박 낭독을 반드시 훈련을 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책을 읽고 나면은 그 내용을 물어보게 되면 아이들이 힘드니까 그걸 그림으로, 자, 여기도 보면 내용을 중심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합니다. 동시나 혹은 읽은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 아이 그림을 보면 명확하게 이 아이가 책을 읽고 이해를 했는지, 그래서 정말 중심 내용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학년들은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능력이 손보다는 늦게 발달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아이가 중심글을 정확히 그려져 있다라고 표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책을 빨리 읽는 훈련보다는 천천히 읽되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고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즉 이게 좌뇌적인 애들은 고지식해서 스스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뇌가 뛰어난 아이들은 아이들이 읽으면서 스스로 생각의 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좌뇌적인 아이들에게는 옆에서 부모님이나 교사가 아이들의 생각을 우뇌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 줍니다. 고지식한 아이들은, 즉 좌뇌 유형의 아이들은 좌뇌 선호도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고지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닫혀있는 뇌를 열어서, 즉 눌려있는 우뇌를 열어준다는 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얼마만큼 끄집어내느냐? 습관 들을 때까지. 처음에는 이 끄집어내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애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야 되니까 뇌가 과부하 걸리겠죠. 뇌에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 습관만 들면 이 아이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하게 되므로 정말 책을 읽고 아니면 선생님이 시험 볼 때 문제를 읽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 의도를 파악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종합적 사고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읽는 사고력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어책을 배울 때 영어 스페링만 알면 다 읽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단어 5개의 뜻을 모른다면 이 영어 한 페이지를 다 읽었어도 아마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산에 곤충 채집하러 산에 갔다는데 채집에이라는 단어를 애가 몰라서 얘가 써놓기를 곤충 관찰하러 갔다라고 쓰면 이건 내용이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관찰과 채집은 관찰 전 단계가 채집이잖아요. 곤충이 채집이 되면 그걸 왜 채집합니까? 관찰하려고. 그래서 채집하러 갔는데 얘는 채집이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곤충 관찰하러 갔다. 그러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뀌어버리니까 내용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먼저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또 사람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 사람이 쓰는 모르는 단어는 반드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뇌에서 습관이 들면 누구하고 이야기하다가 어디서 책을 읽다가 신문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습관이 들면 뇌의 선호도가 만들어지면 이 아이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안에서 내용을 찾는 아이로 바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상학습법이라고 요즘에 영재학습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학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내가 스토리를 꾸며서 그 단어를 임자되는 단어로 만들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도 알며 꾸며주는 단어를 통해서 어떤 글의 문맥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영상학습법 앞에는 반드시 운해라는 것이 많이 붙습니다. 즉 영상이라고 하는 것은 운해입니다. 그래서 운해학습법이라는 겁니다. 좌뇌는 단순히 암기하고 외우는 거예요. 근데 운해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와 단어 사이에 내가 알고 있는 재미난 스토리들을 넣어주면 그걸 통해서 단어는 단어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어떤 줄거리를 넣어봄으로써 명확하게 이 아이가 이 단어와 단어의 뜻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읽는 사고력을 발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엄마들은 많은 교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책만 많이 읽으면 잘할 것이다. 아니죠. 정말 요즘 엄마들 보면 요즘 가정에 가보면 집집마다 책 없는 집이 없습니다. 저희처럼 책 하나 빌려 읽는 세가 아니라 요새는 거의 아이들 방이 서재 수준입니다. 제 서재보다도 더 많은 집이 많습니다. 그렇게 책이 많은데 선생님들 생각해 보세요. 4학년 이후에 아이들이 정말 책을 재밌게 잘 읽는 애들이 몇 %나 되십니까? 그렇게 저학년 때 집에 가보면 그렇게 폭발적으로 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책하고 멀어질까요? 물론 그걸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뭐 매스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 있겠지만 정말 그중에 한 가지 원인은 뭐냐면 읽는 사고력 훈련이 안 돼 있는 아이들은 결국 책에서 읽는 재미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스크린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결국 책이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 재미있는 걸 찾기 위해서 그 다음 놀이를 찾기 때문에 책하고 선호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아이들도 어렸을 적에는 다 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책을 빨리 읽어도 스토리는 알기 때문에 스토리에 빠졌거든요. 그러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리만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철저하게 아이들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운해적으로 생각하면서 읽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읽기 사고력 훈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자, 읽고
말하고는 뭡니까? 자, 말하는 사고력은 이제 아웃이에요. 조금 전에 읽는 것은 인이에요. 들어갔어요. 자, 그럼 나오는 거는 두 가지로 나오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는 크게 몸이냐, 몸으로 표출해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글이에요. 자, 그러면 몸으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해봐서 만약에 우주선 그럼 막 몸으로 하는 게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건 쉽잖아요. 그러나 가장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건 다양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회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는 사고력 훈련이 안 돼서 단절됩니다. 토론이 아니라 소통이 단절돼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말하는 사고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는 사고력은 무엇입니까? 자, 말하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3자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 즉 제3자의 질문에 답하는 능력입니다. 그럼 먼저 제3자의 질문에 답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제3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의도를 우리는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우뇌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좌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의 의중과 관계없이 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뇌는 저 사람이 나한테 원하는 말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뇌가 맞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좌우뇌가 맞는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말을 할 때 아주 논리적으로 말도 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거는 상대방의 의중도 파악하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활한 소통의 유기적 관계가 맺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는 훈련,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을 때 친구의 눈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임이라든지 훈련, 이런 반복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상대방을 의견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생각하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 똑같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나와 이 사람이 둘이 눈을 바라보면 똑같이 바라보는데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라고 바라보면 이 사람이 우뇌가 좋아집니다. 눈치가 좋아지고요. 이 사람은 같이 바라보는데 오히려 눈치는 제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 얘기했지만 눈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니까 나도 바라본다. 이렇게 해서는 훈련이 안 되죠. 바로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면서 말하는 훈련. 그래서 말할 때 뭘 보고 말을 한다? 눈을 보고요. 정확하게 눈을 보고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전 단계가 뭐냐? 우선 이 구강 운동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인간은 말할 때 48개 안면 근육이 있습니다. 그 안면 근육이 잘 발달돼서 일단은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발음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져도 발음이 부정확하다든지 우물우물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전달 능력에서 많이 감소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가장 기본은 바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48개의 안면 근육 훈련이 가장 좋은 게 바로 낭독입니다. 낭독은 눈으로 글자를 보고 뜻을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듯이 읽는다. 이게 낭독의 정의잖아요. 낭독이 눈으로 보고 말하듯이 읽으면 덮고 나면 뭐 읽었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뜻을 머리로 생각해서 말하듯이 읽는다. 이렇게요. 말하듯이 읽는다가 최대한 자기가 말하는 목소리로서 자기 목소리를 읽는 겁니다. 내 목소리를 찾는 방법 아시죠? 여기 성대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할 때 어느 목소리가 가면 성대가 오히려 딱 올라갑니다. 그게 자기 목소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저음, 중음, 고음이 다 있는데 저는 약간 하이톤이죠.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제가 지금 어거지로 막 목소리를 하이톤 가는 게 아니라 저는 하이톤이에요. 제가 그렇게 할 때 성대가 딱 위로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래를 하면 예를 들어 테너 쪽입니다. 이렇게 하이톤의 제 목소리를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보다 중음인 사람은 그 중음으로 계속해서 책을 낭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은 목소리로 읽어라가 아니라 사람마다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음이 있습니다. 그 자기 음으로 읽을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낭독인데 첫 번째는 낭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마치 운동하듯이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운동을 해서 이 48개 안면 근육 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책을 읽어서 안면 근육도 잘 되지만 정확한 발음도 되죠. 흔히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보면 언어 치료 뭐 이런 걸 많이 갑니다. 언어 치료 가면 결국 언어 치료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보면 이 말할 때 필요한 48개 안면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운동을 통해서 언어 치료를 하는 겁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다친 아이들은 심리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기능적 언어 치료, 대부분의 기능적 언어 치료는 그 48개 안면 근육을 움직여요. 그게 낭독보다 좋은 언어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어가 약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혼자 우물우물거리는 애들은 자기 소리를 찾아주고 그 자기 소리로다가 꾸준히 낭독을 시키는 것은 이 아이로 하여금 자기 목소리로 자신감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하는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잘하냐 못하냐가 혼자 1시간을 떠드냐가 아니라 상대방과 얼마만큼 소통을 잘해서 상대를 가장 짧은 시간에 설득할 수 있느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고력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들은 조금 훈련 기간에는 발음도 훈련하고 다 이런 걸 왜 훈련을 하냐? 딱 하나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거죠. 그 설득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명확한 단어로, 그래서 우리 목소리에는요, 내 목소리를 놓치면 음악에도 플랫이나 샵이 걸리듯이 이 목소리에도 플랫이나 샵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을 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노래를 하는데 반음을 떨어지든지 샵이나 플랫 걸리게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이 뇌의 파가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처음 들을 때는 웃기고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런 반음 떨어지고 높은 샵이나 플랫 걸린 목소리로다가 지속적으로 몇 곡 노래를 하면 뇌가 머리 아파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목소리 아닌 거를 그 목소리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갑갑해요. 듣는 사람이 뇌파가 갑갑하고 짜증납니다. 결국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 먼저 아이들에게 낭독을 통해서 기본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책만 가지고 하느냐? 꾸며서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두 번째는 그림을 보고 그림만 가지고 그 이야기를 즉흥적으로 꾸며서 계속 말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그림의 스토리를 자기가 꾸며서 이야기를 지어서 말을 계속 시켜보면 이거는 언어의 순발력, 우리가 살다 보면 순발력이 중요하죠. 이 언어 순발력은 글자가 있는 그대로 읽는 거는 낭독 훈련이고 그림만 가지고 읽는 거는 순발력이라고 그럽니다. 아이가 사람하고 대화하다가 순간 순발력을 동원해서 말을 하는 경우 참 많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고 그 내용을 이야기로 꾸며서 책 읽듯이 그렇게 말해보도록 하는 훈련은 아이로 하여금 말하는 사고력에 상당히 중요한 뇌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말하는 사고력의 훈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중심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한다. 그리고 그 그림을 연상하며 이야기를 해본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운해학습이에요. 그림을 보고 말로 옮기고 말글쓰기죠. 말을 다시 글로 옮기면 이게 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이가 일기를 쓸 때는 먼저 오늘 있었던 일을 가장 반성해야 할 일이나 이러한 중요한 일을 이야기로 먼저 꾸며보는 거죠. 오늘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이게 말하는 사고력입니다. 그러면 그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써라. 그러면 쓰는 사고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아이에게 책을 읽고 중심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고 책을 읽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고 엄마는 그 그림을 그리고 교사는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꾸며보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처음에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정확한 그 아이의 있었던 사실적 이야기가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엔 반드시 자기 생각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상학습법이고요. 또 하나는 글쓰기 전에 말하는 훈련을 먼저 시킨다. 항상 우리가 토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토론이 가장 어려운 나라 아닙니까? 토론 문화가 가장 취약한 나라가 바로 우리잖아요. 왜 그러냐? 한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토론 문화에 잘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바로 씁니다. 바로 아이들과 토론보다는 먼저 읽고 써야만 돼요. 즉 결과 중심입니다. 아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냐보다는 얼마나 많이 써왔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던 즉 그런 결과 중심의 학습을 지향해왔던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글쓰기 전에 아니면 어떤 일 전에 말하는 토론하는 게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보면 토론하다가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토론은 내 생각하고 상대도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즉 내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이런 훈련인데 글쓰기 전에 말하는 훈련을 해라. 그래서 아이가 글쓰기 전에 어떤 말을 할지 먼저 부모하고 소통을 나누는 이런 훈련이 언어 사고력에 매우 중요한 훈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는 사고력 훈련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 쓸 때 먼저 말로 일기를 써보자. 그래서 말글쓰기라고 그러죠. 말글쓰기인데 말로 글쓰기는 우선 그 아이로 하여금 쓰는 스트레스를 버려주고 쓰기 전에 한번 전 단계 충분한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 생각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쓰는 게 쉽죠. 그런데 일기를 쓰는 걸 바로 글로 쓰려면 쓰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더 힘들죠. 그러나 그 전에 한번 말하기가 걸러지면 한번 이미 말하기 위해서 충분히 내용을 정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일기로 접근되기 때문에 훨씬 아이들이 뇌에 스트레스 없이 아주 재미있게 글을 쓸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훈련을 시켜라. 얼굴, 눈입니다. 자, 눈. 자,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통해서 마음을 읽지 얼굴을 통해서 읽지는 않죠. 자, 그 사람의 얼굴, 즉 다른 데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때는 그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훈련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 4일 만에는 좋아지지 않겠지만 꾸준히 3개월 그리고 6개월 정도 되면 뇌에서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3개월이면 만들어지거든요. 또한 6개월, 1년이면 그 시냅스에 정보 전달을 하는 연구 연결이라는 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 아이가 평생 가지고 가는 거죠. 또 하나, 자, 쓰는 사고력에 말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쓰면 되죠. 조금 전에 말한 내용을 그대로 글로 쓰면 중간에 한 단계 걸러줬기 때문에 쓰면서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추상력에서 설명했지만 추상력이 약한 애들은 글씨를 빨리 쓰게 돼요. 글을 빨리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빨리 쓰게 되면은 깊이 못 들어가는 거죠. 건성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글자를 빨리 쓰는 것보다는 반듯하게 천천히 써도 적게 써도 괜찮으니까 반듯하게 쓰는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글을 반듯하게 천천히 쓰는 훈련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쓸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거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한 내 생각도 집어넣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쓰는 훈련이 그 훈련이 쓰는 사고력에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일기를 쓸 때 정성껏 쓰는데 한 줄을 써도 괜찮아. 정성껏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습관 들을 때까지. 정성껏 매일 이게 뭐예요? 습관 들을 때까지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의 뇌는 선호도 만들어질 때까지가 3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계획을 세워서 아이들 교육에도 계획을 세워서 3개월만 우리 반 아이들은 반듯한 글자 쓰기 훈련을 3개월 정도 지나면 가정에서도 일기 쓸 때도
많이 썼냐를 보지 말고 반듯하게 쓰는 훈련을 먼저 봐줘. 특히 저학년 때 이렇게 봐주신다면 아마 이 아이들은 평생 반듯한 글자로 깊이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마지막으로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겁니다. 남의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그 글을 읽어서 남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안에서 내 생각과 항상 믹서해서 내 생각을 늘 써보는, 이미 앞 단계에서 읽고 듣고 이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좌뇌적입니다. 그럼 내 생각을 넣는데 내 생각을 어떻게 넣느냐? 여기서 인성, 즉 아름다운 좋은 방법으로, 긍정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긍정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하고 이야기할 때 엄마, 누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엄마, 나는 조금밖에 안 줬다 오빠가 라고 할 때 긍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리 이야기 나기 위해서 긍정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쓰도록 하면은 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고 듣고 읽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내 생각과 함께 써보는 건데요. 어떤 생각? 바로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남의 말을 들을 때 고깝게 듣지 않고 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요. 책을 읽으면서 이 글쓴이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지 듣고, 또 책을 읽고 보면서도 왜 이렇게 부정적일까가 아니라 이런 긍정적 측면에서 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그것을 말할 때, 글 쓸 때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면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서 글을 쓰는 훈련을 3개월에서 1년 정도를 통해서 뇌가 바뀐다면 이 아이는 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볼 때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듣고 아름답게 읽고 말과 글이 아름다운 글만 나오는 그런 멋진 아이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